안녕하십니까. 더더운상 목동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최재호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맡고 있는 019반 25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나올지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과 우리 학생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번 목동 지역에서 중간고사는 사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렵게 나온다는 학교들에서는 난이도 조절이 일부 좀 진행이 되었고요. 쉽게 나온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조금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019 시험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변한 것은 무엇인지 보면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큰 틀에서의 형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문제가 나왔는지 이런 것은 좀 변화가 있었지만 예년과 그 전해 23년, 24년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선택형 문항은 15문항, 그리고 단답형, 서술형은 없었습니다. 서술형은 없었고요. 단답형 문항 5문항으로 이런 식으로 24년에는 19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23년에는 20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형태를 큰 틀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었다. 다른 근처의 학교들과 비교를 했을 때 문항수가 사실 많은 편이 아니죠.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당 배점이 높아서 그런 실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평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가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를 조금 확인을 해보자면 이전 24년과 23년에는 모의고사 변형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얕게 변형이 되었던지 부교재에서 출제가 되었던지 하는 형태가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는 사실 아시다시피 부교재가 존재하지 않죠. 학교 프린트도 수행평가라고 내어준 쉬운 문제들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래서 문제를 냈느냐? 최근이 아니라 오래전 모의고사들에 대해서 숫자를 바꿔서 이제 변형을 한 후 이제 그 변별력이 있는 문항들을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텐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연도, 언제 문항들에 대해서 변형을 해서 출제를 했는지, 그리고 그 변형된 문항들의 원본의 번호 정도를 조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각 문항들의 배치, 어느 단원에서 그리고 난이도가 어땠는지를 조금 적어보았는데요. 이것을 조금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주관적인 난이도를 설정을 했는데 학생들이 모의고사 문항들, 그러니까 이제 원본 문항들을 보지 않았을 때는 이 난이도보다 조금 더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문항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여유가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들을 공부를 이전에 했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난이도가 조금 더 체감 난이도가 조금 더 낮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체감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문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답형 문항들 중에서 꽤 뒤에 있었던 13번 문항입니다. 2차 함수의 개형을 토대로 문제를 푸는 이제 그런 문항인데 사실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혀 있고 2차 함수의 개형과 그리고 최대 최소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항의 원본이 어디에서 출제가 되었느냐? 17년 6월 고1 모의고사 27번입니다. 이 문항에서만 따서 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비슷한 문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항 같은 경우에도 27번 4점짜리라고는 하지만 4점 중에 가장 앞에 위치한 가장 거의 쉽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전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맞출 수 있는 문항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항이에요. 원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14년 6월 고1 모의고사 20번 선택형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 사실 좀 많이 어려운 문항이었겠죠. 이 문항이 숫자만 바뀌어서 이제 단답형 3번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몰랐을 경우에는 사실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문항인데 보시다시피 11년 전 문항이에요. 꽤 많이 오래전이죠. 11년 전 문항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아무리 이제 문제집에 대해서 많이 풀어보지 못했다고 해도 이 문항 자체를 한 번 이상 접해본 학생들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전에 연습을 많이 했다면 맞출 수 있는 문항이다.
하지만 이제 이전 문항들을 보지 못했을 때, 원본 문항을 보지 못했을 때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사실 많이 높았을, 이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웠을 만한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문항은 18년 11월 모의고사 29번 문항을 변형한 단답형 4번 문항입니다. 얘도 사실 뭐 박스가 들어있긴 하지만 박스를 드러내고 본다면 숫자를 몇 개만 바꾼 굉장히 기초적인 변형을 한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사실 평을 조금 내리자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모의고사 문항들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했다면 높지 않았을 것이고, 내신 기출들, 주요 지역에 있는 내신 기출들을 많이 풀어보다 보면 봐왔을 문항들이 사실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말고사에서 낼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범위 좀 말씀드리고 출발을 해볼게요. 기말고사는 이제 공통수학 원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이렇게 큰 한 단원을 이제 먼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경우의 수, 그리고 행렬을 이렇게 크게 저는 세 단원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중간고사와는 다르게 이 세 단원의 특징들이 많이 다릅니다. 중간고사는 이제 다항식부터 시작을 해서 2차 함수까지 한 어떤 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하면, 기말고사에 있는 요 단원들, 크게 세 단원들은 각각 모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거의 연관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될 수준인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모의고사 문항들, 2010년대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죠. 최근에 어려운 문항들이 사실 많긴 하지만 이전에 있는 18년, 14년, 17년 이런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건 최근 고난도 문항도 문항이겠지만, 이전에 있을 10년대 중후반의 문항들도 꼼꼼히 확인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는지 체감을 해보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세 단원을 제가 각각 따로따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형이 되었을 때 체감이 많이 될 겁니다. 숫자만 바꾼 문제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서 대비했던 것처럼 모의고사 문항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고 그에 대한 변형을 조금 많이 접해보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생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걸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줄 것이고요. 그럼 두 번째에 있을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난도 문항이 많죠. 하지만 체감상 변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연계율을 느끼기가 많이 어려운 단원이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부분과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의 괴리가 사실 조금 심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 난이도보다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많이 높은, 차이가 많은 그런 단원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재개강 후에, 이 토요일에 개강을 하겠죠. 토요일에 개강한 후에 매주 1회 이상 경우의 수 문제 테스트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보게 하면서 순열과 조합이란 이 두 다른 개념에 대해서 구분을 조금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행렬. 아시다시피 행렬은 없었다가,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단원입니다. 새로 들어온 단원인데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사실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단원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냐, 연산밖에 없는데 연산만 많이 시키면 될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디에 집중을 조금 했냐면, 꽤 오래전 모의고사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 실제로 이제 행렬에서 어려웠던 문항들은 다 모의고사 문항들입니다. 모의고사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항들인데, 그런 문항들이 일부 변형을 시켜서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려운 문항들을 조금 더 접해보면서 연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답형 문제들도 접해보는 그런 과정을 조금 거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각 그 세 단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위 말하는 스탠스를 취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대비를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실 어느 학교든 비슷할 거예요. 기말고사에서는 아마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번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의 그 부분이 아니라, 사실 각 등급의 포션이 이제 그 비율이 많이 넓어지다 보니까 변별력을 주는 걸 조금 줄여도 사실 되기는 하죠. 하지만 이제 중간고사에서의 난이도가 모의고사 문항들을 이전에 풀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체감 난이도가 조금 낮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변별을 주기 위해서 아마
기말고사에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등식이라든지 아니면 오답률이 높은 경우의 수에서 어려운 문항들을 좀 다수 출제를 해서 변별을 확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항들에 대해서는 또 비슷한 변형 문항들과 어려운 고난도 문항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시험 일반적으로 이제 쉬운 단원인 여러 가지 방정식과 행렬에서도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수업이 될 것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영일고방 계속 같이 꾸려나가면서 기말고사에서는 대역전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